이번 시간에는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클래스의 상속을 배웠었습니다. 상속을 배우면서 처음에 기본 클래스를 vehic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거에 상속을 받는 vehicle의 상속을 받는 바이스클이라는 하위 서브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스클을 상속을 받는 텐덤 텐더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을 통해서 부모의 속성과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을 실습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오버라이딩을 할 텐데, 오버라이딩은 기본적으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오버라이딩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기존의 C++이나 자바에서 사용하는 오버라이딩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버라이딩은 그 서브 클래스는 슈퍼 클래스에서 상속받을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사용자가 다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될 특성을 겹쳐 쓰려면 오버라이딩을 하려면 오버라이딩 할 그 키워드 앞에 오버라이드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오버라이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할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여기서는 기차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기차도 탈 것이기 때문에 비클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비클 클래스 하이로 앞에 바이스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트레인이라는 클래스를 비클 상속을 받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상속받는 거는 자,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슈퍼 클래스,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라고 지정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 트레인은 비클을 상속받기 때문에 비클의 특성들을 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트레인에서 상속받을 사운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다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운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이유는 자, 비클에서는 이 사운드라는 메소드 안에 구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현을 넣을 수도 있는데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는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운드가 다르다고 하면 비클을 상속받는 탈 것 종류에 따라서 뭐 소리가 다르다고 하면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오버라이딩을 사용합니다. 자, 이 사운드가 트레이는 자, 이렇게 칙칙폭폭 소리가 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디버그 에리어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는 여기에 다른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뭐 뷰에 보여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오버라이드해서 재정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은 사운드 펑션 메소드 선언하는 거에 오버라이드 붙이면
부모 비클에 있는 사운드를 다시 덮어 쓰겠다, 다시 재정의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기존 거에 추가해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을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new 파일, 자, 코코아 터치 클래스 트레인을 만듭니다. 자, 트레인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우리는 비클에서 받는다겠죠? 그래서 비클을 써줍니다. 비클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버라이드 할 거는 사운드였죠. 사운드 메소드를 오버를 합니다. 프린트. 비클에 있는 사운드는 내용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내용을 넣습니다. 해서 넣어주고요. 자, 이제 트레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트레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뷰 컨트롤러에서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하면 되겠죠. 메소드를 트레인 객체, 트레인 인스턴스에서 이제 호출을 합니다. 호출하면 이 트레인의 사운드가 출력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가 동작을 하고요. 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버그 에리어에서 사용을 하면 칙칙폭폭이라고 사운드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사운드가 호출이 된 거고요. 이 트레인에 대한 디스크립션은 따로 현재는 없습니다. 내용을 안 넣는데 이것도 출력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문을 그대로 해주시고요. 여기를 트레인으로, 그 다음에 트레인의 디스크립션,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트레인의 설명이 나오는데 현재 속도는 처음 만들면 0이었지 기본이. 그래서 0만 출력하니까 이 속도도 기차는 속도를 좀 더 높여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저는 뭐 KTX 잡고 한 200km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 자, 그러면 트레인은 현재 속도는 여기 텐덤이네. 트레인 바뀌었는데 트레인 인스턴스를 지정을 해야 하는데 지정을 하지 않아서
디스크립션이 제대로 안 나왔네요. 다시. 자, 그러면 트레이는 현재 속도가 200입니다. 라고 출력이 됩니다. 소리는 칙칙폭폭으로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운드가 부모 클래스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 먼저 앞에 거를 방금 전에 했던 실습들입니다. 자, 오버라이드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요.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자, 먼저 이 스위프트 컴파일러는 비이클 클래스와 상속을 받는 모든 클래스를 확인하면서 중복된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때 오버라이드가 없으면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방금 전에 했던 실습같이 트레인 사운드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이 트레인은 인스턴스명이고요. 이거는 클래스의 초기화 생성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OOP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자바나 C++ 하신 분들은 초기화보다는 생성자가 더 익숙합니다. 그냥 생성자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슈퍼에 대해서 슈퍼점 메소드 슈퍼라는 걸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슈퍼라는 거 뭐냐? 자, 트레인은 비클에서 상속을 받습니다. 비클의 사운드인데 사운드 메소드가 있었죠. 여기에 조금 전에 비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비클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가 반드시 사운드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호출해야 됩니다. 호출하는 방법이 이 슈퍼 사운드입니다. 이 슈퍼는 부모예요. 비클에 있는 사운드를 호출해서 사용해라 라는 취지에서 슈퍼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자, 부모의 오버라이드 하려고 하는 메소드에 반드시 특정한 행동이 있다, 특정한 기능이 있다면 이거를 그대로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슈퍼점 메소드명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현재 오버라이드 하려고 하는 사운드의 트레인의 사운드입니다. 트레인의 사운드에서 부모 클래스의 사운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실행하고 이렇게 기능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 클래스 비클로 갑니다. 자, 비클의 사운드가 현재는 없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프린트해서 여기다 낼까요? 이렇게 자, 비클의 사운드를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날까요를 먼저 출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비클 호출하면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트레인해서 자, 현재는 칙칙폭폭만 쓰면 칙칙폭폭만 나옵니다. 부모 거를 먼저 실행하고 싶다면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그냥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넣지 않고. 자, 이렇게 하면 칙칙폭폭만 나옵니다. 부모의 비키에 들어있는 사운드는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슈퍼 키워드를 씁니다. 점 사운드. 자, 이렇게 해주면 비클에 있는 사운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의 사운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이건 비클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칙칙폭폭은 트레인에 들어있는 사운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점 메소드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의 기능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의 내용을 메소드를 실행하라 라는 취지에서 슈퍼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슈퍼점 메소드. 자, 지금까지 한 거는 그 메소드 오버라이딩이었습니다. 이 메소드 오버라이딩은 이 메소드명 앞에 오버라이드를 넣음으로 해서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이거는 기존의 자바, C++, 기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자, 속성, 프로퍼티에 대한 오버라이딩입니다. 프로퍼티도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서브 클래스에서 상속된 특성이 저장인지 연산인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서브 클래스는 어떤 걸 상속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상속받으면서 어떤 지정 타입들 지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드 재정의할 때 게터와 세트가 있는데 이거는 읽기, 쓰기, 용으로 모두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자, 먼저 칼을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비클 상속받는 칼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고요. 자동차도 탈 것이기 때문에 비클에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에는 기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는 기본적으로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2를 기어 2를 디스크립션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기존 디스크립션에 추가해서 이걸 덮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점 디스크립션 부모 클래스에 있는 디스크립션 플러스 그 다음에 내거 카에 들어있는 문자야 이걸 붙여서 다시 디스크립션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에 있는 디스크립션은 부모의 디스크립션 플러스 그 다음에 내거 기하의 개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코딩을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칼을 추가해 보죠. 자, 칼은 비클을 상속받는다 했죠. 비클을 상속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카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프로퍼티가 하나 추가되네요. 기어라는 프로퍼티가 하나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오버레드합니다. 비클에 들어있는 디스크립션을 그대로 덮어서 사용합니다. 오버라이드 다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앞에 잠깐 설명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이었냐면 이 디스크립션은 저장 프로퍼티였는데 이게 오버라이드가 되면 연산 프로퍼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장 프로퍼티는 오버라이드 하면서 뭘로 바뀌냐? 연산 프로퍼티로 바뀝니다. 연산 프로퍼티는 중괄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괄호, 오버라이드 중괄호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그래서 중괄호가 붙은 겁니다. 그다음에 슈퍼 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디스크립션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그리고 기어가 이렇게 추가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죠. 칼을 이제 추가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다시 칼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게 칼 클래스를 가지고 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칼의 속도는 25.0. 카가 속도가 너무 작긴 한데 한 기본 속도 60으로 하죠. 60.0. 그다음에 카 기어는 적어도 요즘 자동이니까 한 3단 할까요? 대부분 옛날 차량 5단이었으니까 5단으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 카는 디스크립션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의 디스크립션을 추가를 하면 속도도 추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어도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기어는 카에서 새로 오버라이드해서 나오는 기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는 현재 속도는 60이고 그리고 기어가 5개입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거는 뒷부분에 있는 거는 카에서 오버라이드해서 디스크립션을 확장한 거고요. 앞에 있는 거는 슈퍼 그러니까 비클이 들어있는 디스크립션을 가져다 확장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2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에 새로운 기어라는 프로퍼티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라는 이름의 연산 프로퍼티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디스크립션은 저장 프로퍼티였는데 연산 프로퍼티로 재정의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는 반드시 이름과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디스크립션 스트링이라고 타입을 지정했고요. 자, 이것도 타입이 지정되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슈퍼 클래스에 해당 타입과 일치해야만 하고요. 디스크립션이 타입 같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추가해서 카 디스크립션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장 프로퍼티를 가지고 오버라이드를 재정의하면서 만들었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장 프로퍼티는 연산 프로퍼티로 오버라이드 해야 되겠죠. 그거를 커런트 스피드를 한번 추가를 할 때 저장 프로퍼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오류가 나오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칼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오버라이드 다 커런트 스피드 더블 2.0 이렇게 하면 이 프로퍼티에 대해서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저장 프로퍼티는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거를 연산 프로퍼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얘기가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전에 프로퍼티는
저장 프로퍼티로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고 했었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거를 연산 프로퍼티로 재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스피드를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 닫고, 그래서 get은 저장 프로퍼티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set은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해서 커런트 스피드로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이 값을 커런트 스피드 int 시켜서 기어에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바꿔졌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커런트 스피드도 get과 set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디스크립션도 get과 set을 연산 프로퍼티에 get과 set을 추가하지 않았네요. get과 set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이거를 get과 set으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디스크립션을 호출하면 get입니다. 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요. 자, 만약에 디스크립션 호출하면 get을 통해서 이 값을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면 되고요. set을 추가를 안 했으면 set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 기존은 공백을 리턴 스트링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저 리턴 스트링에 new value를 넣어줍니다. 새로운 변수의 값이 있으면 set을 통해서 뭐 다른 값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방금 전에 new value라는 걸 썼습니다. 이 디스크립션은 그 연산 프로퍼티로 오버라이드 되면서 어떤 값이 대입이 될 때 이 값을 관찰하는 프로퍼티 옵저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가 변화를 계속 감시하면서 이 값을 가져오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willset과 didset 기법 어떤 기능으로 이 값을 받아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수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willset과 didset을 설정하지 않고 매개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new value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에 앞에서 아까 썼던 가점 크립션하고 어떤 값을 넣으면 이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 뉴밸류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뉴밸류를 다시 넣어서 리턴 스트링은 이 클래스 변수죠. 그래서 이 클래스 변수 뉴 리턴 스트링으로
값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w value라는 거, 이거는 프로퍼티 옵저버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따로 시간을 내서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값에 여기에 들어오는 값을 따로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new value라는 변수를 쓸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실제 소스에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대로 뉴밸류를 썼죠. 이 뉴밸류가 갑자기 나와서 혼동스러울 텐데 이거는 프로퍼티 옵저버에서 외계 변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뉴밸류라는 변수명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가점 디스크립션을 문자죠. 스트링이죠. 그래서 스트링을 씁니다. 디스크립션에 여기도 숫자를 한번 넣어보게요. 500, 5, 5, 5 해서 한번 숫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는 new value에 들어가고 이 new value는 return string으로 넘어갔죠. 자, 그러면 가점 return string 안에 이 값이 들어있겠죠. 이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놈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가점 디스크립션에서 입력받은 55, 이 55가 리턴 스트링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값을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리턴 스트링에 이 55가 들어오는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new value에 이 55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55가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연산 프로프트에서 변수값을 받아서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대입을 받아서 이 대입한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get과 set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딩을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프로프트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 프로퍼티 오버라이딩에서 저장 프로퍼티와 연산 프로퍼티 두 가지가 어떻게 오버라이드 되는가도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오버라이드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재정리를 원치 않을 경우에 부모의 특성에다 부모의 메소드나 프로퍼티에 이 파이널을 붙이면 파이널 키워드를 붙이면 이거는 자식 클래스가 이거를 오버라이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라이빗을 붙인다면 이것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부모 인스턴스에 프라이빗을 붙이면 상속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상속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이 프라이빗은 그 객체 내에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인스턴스 내부에서만 상속되지 않고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도 못하는 거고요. 이렇게 파이널 커런트 스피드 이걸 넣어주면 이 커런트 스피드는 파이널을 붙였기 때문에 하위에서 카나 트레인이나 여기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예방하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정리를 하고 클래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